김건희 씨는 마스크를 쓰고 법정에 들어왔지만 이진관 재판장은 질병이 아니면 마스크를 쓸 수 없다고 밝혔고 결국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김건희 씨의 얼굴이 화면에 다 드러난 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말한 뒤 8개월 만입니다. 김지훈 기자입니다. 흰색 마스크를 쓴 김건희 씨는 교도관의 부축을 받으며 법정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증인 선서를 했습니다.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김건희. 선서를 마치자 이진관 재판장은 마스크를 벗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증인은 전염병 등의 사유가 없으면 마스크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지금 감기가 심하니까요. 네, 벗겠습니다. 마스크 없는 김건희 씨 얼굴이 공개된 건 지난해 8월 특검 사무실에 출석한 이후 8개월 만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김 씨는 이후 자신의 재판에서 쭉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통상 재판장은 증인의 본인 확인 목적 외에도 증언할 때 표정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마스크를 벗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김건희 씨가 앉은 증인석 마이크엔 마스크 사용은 안 된다는 안내 문구가 걸려 있었습니다. 마스크를 벗은 김건희 씨는 첫 질문부터 증언을 거부했고 당시 증인은 남편인 윤석열과 함께 대구에 거주하였나요?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이진관 재판장은 다시 한번 답변을 촉구했습니다. 이게 증언 거부를 하는 이유가 뭔가요? 수사나 재판 과정이 있으면 증언 거부 말씀하시면 제가 판단해 드리겠는데 이 부분은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같이 살지 않았습니다. 형사소송법은 본인이나 친족이 형사상 불이익을 얻을 위험이 있는 등 정당한 사유에 한해서 증언 거부권을 인정하는 만큼 원칙에 따라 소송 지휘에 나선 겁니다. 김건희 씨는 내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상 여론조사 혐의 재판에도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재판에서 마주하는 건 처음입니다. 3년입니다. 2013년부터 네. 2016년 사이에 김건희가 사용했던 휴대폰. 그게 지난 7월 특검이 건진의 법당을 쳤을 때. 그쵸. 그때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그 이제 당연히 핸드폰 압수수색 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포렌식을 했겠죠. 포렌식을 했는데 어떤 이땡수로 보이는 사람과의 문자 메시지가 팽수라고 합시다. 팽수와의 수백 건의 문자가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뭐 이 팽수가 누군지 특검이 또 확인을 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화려한 전력이 나옵니다. 여러 형사처벌도 받았던 그런 이력도 가지고 있고요.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2022년 대선 과정에서도 뭔가 김건희가 이 팽수와의 불법 행위와 관련된 주식을 거래한 사실이 또 드러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2000몇 년? 2022년 대선 과정에서도. 2022년 대선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때도 해먹었네? 그렇죠. 해먹었죠. 네. 그리고 도이치모터즈 주가 조작 혐의에 연루된 정황이 드러나서 검찰 수사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기소는 안 됐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이 보도, 일단 이 팽수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관여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 전부터 이제 주식 지금으로 치면 주식 리딩만 같은 걸 운영했고 거기에 이제 이게 빠진 거야. 김건희 씨가 빠진 거예요. 빠져가지고 실제로 주가 조작은 도이치모터스를 매개로 한 주가 조작은 2009년부터 2012년인데 네. 1차 주가 조작의 선수는 이미 다 나왔으니까. 그렇죠. 당시 대통령 윤석열 씨가 이야기했던 게 그 사람이 골드만삭스 출신을 해가지고 했는데 돈도 못 벌어서 그냥 그렇죠. 이렇게 다 팔았어요. 이런 거. 네. 그때 그 골드만삭스 출신이 이정필입니다. 네. 근데 이정필이 1차 주가 조작을 실패를 하죠. 다 못 먹어. 그렇죠. 다 못 먹어요. 네. 다 못 먹는데 이정필이 잘 못하니까 알고 보니까 막 경력만 화려하지. 네. 그래가지고 끌어들인 선수 중에 하나가 이팽수 씨야. 팽수야? 그러면서 이팽수 씨에 관해서 이정필 씨가 법정에서 진술한 게 있어요. 진술을? 법정에서요? 네. 뭐 이야기하다가 네. 아니 동부증권은 제가 안 했어요. 동부증권은 이팽수가 했어요. 이렇게 해버려요. 해버려. 방송에서. 법정에서 이팽수가 했다라고 해버리니까. 네. 등장했던 사람이네요. 그렇지. 그러니까 법정에서 이제 변호사들이 난리 났을 거 아니야. 네. 변호사들 뭐야 그러면 이팽수 지금 왜 그럼 검찰 조서에 없어? 이팽수 니를 조사했어?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잖아. 네. 이팽수 빨리 불러. EBS에서 불러야 돼? 뭐 이러면서 그런 거야. 근데 그래서 결국 이팽수 한 번 나와. 한 번 나오고. 네, 한 번 나왔는데 네. 여기에서 또 이 사람이 떠버리 기질이 있어. 그래가지고 나 검찰 조사 받았는데 이렇게 한 거야. 네? 받았다고요? 네, 검찰 난감하게. 네? 그럼 뭐야 검찰은 그 동안에 나는 이팽수는 뭐 혐의 없어가지고 조사 안 했는데 이러다가 그러니까 이제 이팽수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당시에 윤석열 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검찰이 아니 그건 조사가 아니고 면담이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팽수를 왜 면담을 해? 아 면담을 하고 조서를 안 남긴 거지. 안 남기고. 조서를 안 남긴 거야. 말 맞췄나? 네. 이딴 속 들어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팽수를 봐준 거잖아요. 봐준 네. 거죠. 봐준 거죠. 봐줬는데 언제 봐줬냐? 2021년경에 봐준 거잖아요. 아하. 그렇죠? 아 그럼 이팽수 기분 나쁘다고? 하는 야 의견이 너무 많다면 너무 귀여우니까. 아 너무 귀여우네. 이팽수. 맹수로 하잖아. 이맹수. 맹수. 맹수. 이맹수. 이맹수 좋다. 네, 맹수. 아, 아니면 맹수. 뺑수로 할까? 뺑소니. 뺑수. 아, 뺑수 좋네요. 왜냐면 뺑수가 입에 잘 맞네. 음주운전도 했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 뺑수가 친구가 음주운전도 했기 맞아. 때문에 뺑수. 이 뺑수. 뺑수가 딱 정답이네. 야, 뺑수. 이 뺑수. 예. 이 뺑수. 힘을 딱 줘서 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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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뺑수가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사실상 기소 중지 상태에서 많이 봐줬네. 스르르륵 사라져 버린 거야. 언론에서도 주목을 안 받고 네. 스르르륵 사라져 버린 근데 거야. 사각지대 있었던 건 맞잖아요. 그동안에 뭐 그치. 이종호라든지 뭐 그렇지. 다른 사람 이름들은 많이 나왔는데. 그렇죠. 선수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또 등장한 거잖아. 음주운전했다가. 그렇죠. 이게 작년 10월입니다. 그렇죠. 술 먹고 음. 이게 좀 나는 너무 이상한데 아. 김건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날 아. 이 뺑수가 음주운전했어. 너무나도 기분이 좋아. 아. 그래가지고 술을 먹었. 그게 지난해죠. 작년 10월입니다. 10월이죠. 걸렸어. 아. 걸려가지고 이러면은 보통 아이 뭐 죄송합니다. 이런 불문만 하면 되잖아. 그렇죠. 근데 경찰이 왜 술 먹었어요? 이렇게 아. 조사를 했겠지 당연히. 아. 그러니까 얘가 이 뺑수. 뺑수가 아.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면 내가 아는 지인이 있잖아. 보통 이것도 그냥 검찰이 이렇게 얘기하잖아. 중앙지검 반부패 2부에서 아주 특정해서. 몇 년 동안 수사를 받아왔는데 최근에 불기소 처분이 내려져가지고 내가 기분 좋아가지고 마셨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그거 확인 안 했겠어요? 최재훈 다 나오지. 최재훈. 그렇지. 가만히 있어봐. 반부패 수사 이거? 네, 위에 도상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음. SBS 리포트에서도 그 힌트를 조금 줬던데요. 이 뺑수가 음. 나 김건희랑 그 김건희라고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높죠. 저도 그치. 했다고 봐요. 네, 했죠 당연히. 경찰한테는 근데 지난해 10월이잖아. 작년 10월이. 김건희 진짜 살아있을 텐데. 그렇지. 아. 권력이 살아있을 때니까. 그러니까 얘기했겠지. 야, 나 김건희랑 봐줘, 아는 이거지. 사람이니까 그냥 봐줘. 나 이런 사람이야. 너나 건들면 너 죽는다. 이렇게 아. 했겠지. 그런데 그게 제가 봤을 때 일정 정도 먹혔던 부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네. 굳이 경찰이 이 뺑수의 지인이라고도 조서에 써요. 그러니까 김건희라고 김건희라고 적시를 안 하고 그렇지. 지인 이렇게 썼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거 술 먹고 얘가 좀 헷갈렸겠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만 음. 이거를 진짜로 확인을 하지 않았을까. 확인했을 했을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했을 봅니다. 가능성이 있죠. 네. 예.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남는 의문 같은 거는 그 SBS의 이상한 톤. 아. 뭐 주가 뭐라 그랬지? 주가 이게- 조작뿐만 아니라 뭐라 그랬어?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확한 어딩이 뭐야? 이것 때문에 예. 오늘 난리거든요. 많은 얘기들이 나와 예. 지금. 자, 이 뺑수하고 예. 김건희가 예. 주식 거래 관련 관계를 넘어서 예. 넘어요. 개인적으로도 밀접한 관계였던 것으로 특검이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파악이 됐다. 결론을 내려. 예, 이렇게 개인적으로 밀접한 관계? 그러니까 주식 뭐예요? 거래 관련 관계를 넘어서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 밀접한 관계였던 것으로 특검이 결론을 내렸다. 그러니까 돈과 범죄를 초월하는 그렇죠. 개인적 관계 그게 뭐죠? 그렇지. 그러니까 어. 이렇게 표현을 해버리니까 어. 아니 누가 봐도 이거는 뭐야? 그러면 그렇지. 무슨 관계? 무슨 관계야? 네. 어? 이상해. 의문의 남성이니까. 이상해. 뺑수가. 그러니까 이렇게 뺑수가. 해석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진짜. 거의 뭐 이런 톤으로 갔죠. 해석을 할 때. 자 그리고 이 휴대폰이 이제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휴대폰인데 그렇죠. 그때 사용한 휴대폰이라고 하는데 그게 왜 건진 집에 있었지?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4년 말에 건진 집을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그렇죠. 왜 거기 가 있는 거죠? 2024년 말에 음. 김건희가 썼던 13년부터 16년까지 썼던 휴대폰이 왜 거기 있나? 그렇죠. 근데 우리 이걸 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제가 이렇게 연원을 따져봤어요. 네. 연원을 따져보니까 이런 거예요. 자 주가 조작은 2009년부터 2012년, 2013년에 경찰의 내사 보고서가 있어요. 그리고 2012 경찰의 내사 보고서라는 거는 김건희가 연루됐을 가능성이 많은 내사 보고서입니다. 네네네. 그때 김건희의 신분은 뭐다? 뭐 그때 여주지청장이었나? 하여간 검사 아. 와이프야. 왜냐하면 2012년에 결혼했고 결혼했죠. 2012년에. 그때 박근혜 정권이잖아요. 18년. 그렇지. 네. 2012년에 결혼했어요. 근데 그 경찰 내사 보고서는 아무도 몰랐어. 그러니까 이 모든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 2009년부터 2012년, 그다음에 2013년 경찰 내사 보고서 이게 최초로 알려진 거는 2020년 2월 시민보 뉴스타파의 보도야. 경찰 내사 보고서가 네, 이런 네, 게 있다. 네. 그럼 2020년부터 우리는 도이치모터스 김건희에 관해서 알게 돼. 그렇죠. 그리고 그때부터 왜 김건희가 갑자기 그때부터 윤석열이 뜨기 시작해. 그렇잖아. 그때가 그쵸. 이제 뜰 때죠. 예. 네. 그렇죠? 예. 그렇단 말이지. 근데 2013년부터 16년까지 김건희는 검사의 부인으로서 지금처럼 대통령의 부인으로서도 저렇게 그 방탕한 부패의 짓을 하고 다녔는데
윤석열이 박근혜 정부 때 좌천돼 있을 때예요. 그때 이제 고검을 전전할 때. 네. 그렇지. 윤석열. 그렇죠? 대구 그 고검, 시기. 대전 예. 고검. 좌천돼 있을 때. 근데 왜 2013년부터 물론 지는 이제 지 비즈니스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후반에. 다른 뭘 하면서 네. 다른 어떤 부정부패한 지금 했던 걸로 보면 부정부패한 짓을 했었을 것 같고 네. 그 시기에 건진을 우리가 알게 된 거는 언제입니까? 건진을 우리가 알게 된 거는 윤석열의 그 인수위. 조직본부장 네, 맞아요. 그 대선 캠프 때. 대선 캠프 때 2021년. 맞아요. 2021년도. 11월 네. 정도.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건진도 우리한테는 새로운 인물이었네. 그렇죠. 근데 2013년과 2016년 저 사이에 건진 또 이 뺑수. 이 뺑수는 서로 친했네. 그렇죠. 이 뺑수는 아까 주식 리딩방 카페방에서 친했고 네. 건진은 어느 정도로 친했냐면 음. 2016년도에 호바나 컨텐츠 사원 면접을 보는데 건진이 등장을 합니다. 면접관으로. 관상 마치 만나고. 이제 삼성 이건희가 관상 보듯이 아 근데 저 SBS 리포트 보면 뺑수가 건진을 김건희한테 소개시켜 준 걸로 나와요. 맞아. 예. 그러니까 뺑수가 먼저 김건희랑 인연이 있고 예. 건진을 뺑수가 김건희한테 소개시켜 준 걸로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럴 수 있지. 네. 그럴 수 있지. 건진을 뺑수가 소개시켜 준 그래서 로비스트. 왜냐하면 제가 아까 쭉 연원을 따라가 보면 2008년 말부터라고 도이치모터스가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주식에 빠져를 했거든.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주식에 빠져를 했었을 때 그거를 리드해줬던 사람은 뺑수죠. 이뺑수였거든. 그렇죠. 뺑수. 그런 이뺑수 다음이 건진이 맞지. 건진. 그렇죠. 순서하게 맞아. 그렇지. 그리고 이뺑수 다음에 건진이 맞고 건진이랑 친해서 근데 그거를 왜 없애지? 왜 건진 집에다가 갖다 놓지? 그러니까요. 그리고 뺑수가 건진을 김건희한테 소개시켜 주면서 문자를 보냈는데 그것도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무당이라기보다는 로비스트야. 이렇게 소개를 시켜주거든요. 김건희한테. 로비스트라고 소개를 하는 것도 뭐지? 그러니까 그 부분이 네. 약간 좀 헷갈리고 왜 건진 집에서 왜 건진한테 맡겨놨나? 그러니까요. 김건희 폰이 나오냐. 건진. 네. 하지만 특검의 의도는 제가 보기에는 네. 아까 말씀드린 그때 2020년, 2021년에 김건희와 같이 주가 조작을 했었던 이 뺑수를 봐줬던 검사들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윤석열 휘하에 있었던 인간들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할 때 마무리할 때 제 얘기네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특검이 이뺑수 같은 특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가 이뺑수 씨의 어떤 인격을 모독하는 건 아니고요. 어떤 특검이 이뺑수를 왜 건드려? 이뺑수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지. 특검은. 네. 특검은 이뺑수랑 관련이 없지. 특검이 노리는 거는 이뺑수를 봐준 검사들이야. 김건희 특검이잖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그렇고요.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다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2020년 9월 23일 이후에 일주일 동안 이종호와 김건희가 집중 전화 문자로 해서 대책 논의를 했던 그때 이종호가 블랙펄. 네, 블랙펄. 네. 그때도 주가 조작 관련해서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형사 6% 재배당이 되고 뜨거라 진짜로 할란가 보다. 이성윤이가 진짜로 할란가 보다. 네. 대책이 필요했겠네. 대책이 필요할 때. 당시에. 이럴 때거든요. 네. 그럴 때 또 안에서 봐줬던 세력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세력, 그 다음에 이뺑수를 빼준 세력. 네. 요거는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검찰 개혁과 더불어서 검찰의 제도적 개혁과 더불어서 계속 그 암암리에 활동했던 인간들, 네. 윤석열 사단들의 죄를 엄중히 물을 수 있는 계기다. 우리는 그렇게 봐야 된다. 김건희랑 이뺑수랑 무슨 관계였다? 요거는 SBS가 지상파 보도치고는 너무나 좀 제가 보기에는 네. 왜 그렇게 선정적으로 보도하지? 저런 단어까지 쓰면서 네. 그럴 필요는 없었을 것 같다. 핵심은 구조적으로 봤을 때 핵심은 저건 것 같다. 덮어준 검사들. 덮어준 검사들을 사단들. 찾아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고 그걸 겨냥하는 게 당연히 특검의 시스템적인 어떤 방향성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정영 선배가 이렇게 결론을 내린 상황에서 이런 말씀드려 송구합니다만 우리가 그 뺑수 네. 우리는 얼굴을 대략 보지 않았습니까? 봤지. 자료 화면에서 봤지. 김건희 스타일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김건희 스타일 뭐야? 그러니까 얼굴이 얍삭하고 얍삭하고 그러니까 복제비. 그러면은 윤석열 스타일은 김건희 스타일이 아니었던 거야? 네. 많이 아니죠. 많이 아니죠. 윤석열 좀 덕대대하고 일단 뭐 태구도 너무 좀 건장하고 이뺑수는 얍삭하고 그렇죠. 샤프하죠. 샤프. 옛날에 뭡니까 영등포에 이렇게 사모님들 그 돌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주 옛날 이야기야. 약간 좀 그런 스타일로 생겼어요. 그렇죠. 보니까 우리 박 본부장님께서
근데 보면 약간 느낌이 있어요. 잘생겼다. 이목구비가. 괜찮다. 예, 일단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좀 샤프하고 약간 그런 얄쌍하죠. 스타일, 얄쌍한. 예. 김건희 얘기 잠깐 짚고서 가겠습니다. 법정 안의 모습을 3개월 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히 이진관 부장판사가 마스크 벗어! 라고 해서 전체 얼굴을 정말 오랜만에 봤거든요. 이게 사실은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영상은 함부로 쓰면 안 된다고 해서 사진으로 보여드리면은 네, 오랜만에 달라졌어. 예, 달라졌습니까? 한 사람 같아요. 지금 저 모습이 약간 얼굴 붉어졌어요. 요거 이제 우리 이야기하면서 왜 붉어졌는지가 나올 겁니다. 열받은 거예요? 예, 열받은 거예요. 예, 욱했어요. 성질 있어요. 긁혔어요. 약간. 성질 장난 아닙니다. 예. 오늘 재판은 박선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에 1심 속행 공판이었고요. 증인으로 김건희가 나왔습니다. 오늘 재판 어떤 것들 물었는지 혹시 재판 관련해서 체크가 되신 분 계실까요, 소장님? 아니 기본적으로 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뭐 여러 가지 보고 받았냐 그랬더니 안 받았다고 그랬고 또 장관 인사에 개입했냐 그랬더니 그런 거 아니다. 예. 예전에 뭐 검찰 인사에 개입했냐 그런 거 아니다. 그래놓고 또 본인에게 불리한 것들은 대답 안 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본인에게 유리한 것들은 부인하고 불리한 것들은 그냥 묵묵부답, 무건수행했다. 그렇게 보여지네요. 그래서 김건희가 김건희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대부분 전혀 없다, 뭐 전혀 모른다. 앞에 전혀를 꼭 붙였고요. 그다음에 저 지금 얼굴 새빨개져 있는 저 모습이 오늘 여기 나오는 것 자체가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데 나를 왜 불렀는지 모르겠다. 약간 이러면서 증언을 거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형량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지 않겠습니까? 김건희가 예. 지금 본인의 재판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 재판에 이제 증인으로 나와서 그걸 알고 있었냐 없었느냐. 그럼 진짜 내란 비상계엄을 김건희가 몰랐을까요? 남편이 그렇게 비상계엄을 선포하는데 언제 알았을까요? 그 두 사람의 관계, 특수관계로 보면 하루 전에 알았다? 이틀 전에 알았다? 아니면 발표 1시간 전에 알았다? 그거 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 상황은 본인 재판이 아니어서 저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본인 재판에 가서도 이제 불리하면은 부인으로 일관하겠죠. 형량에 영향은 없다. 오히려 궁금한 것은 나올 때 뭔가 이렇게 막 좀 주절주절하고 나오고 이렇게 나오면 더 방청스럽게 쳐다보면서 뭔가 말을 하잖아요. 그죠. 예. 그때 조금 전에 나왔던 저 사진보다는 저는 상태가 훨씬 안 좋더라고요. 조금 전에 그 사진 한 번만 띄워주시면요. 저 사진은 보면은 김건희가 뭐 좀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오늘은 이제 마스크도 강제로 이제 그 탈착을 시켰지 않습니까? 예. 재판장이 마스크 벗고 하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얼굴을 보여주면서 나가는데 앞에 하얀 머리 그리고 얼굴의 초췌함 뭐 이런 것들을 충분히 저는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큰 사진으로 나온 것과 지금 이제 사진으로 나와서 방청석을 바라보는 모습은 차이가 뭔가 있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했지? 아는 사람을 본 건 분명한데 거기다가 뭔가 얘기를 했을 텐데 이걸 지금 전언해주는 기자는 아무도 없으니까 과연 김건희가 그 시점에 뭐라고 주절주절합니다. 예.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나가면서 뭐라고 좀 이 모양이 맞아요. 뭔가 말을 하는 듯한 그러니까 증인으로 서 있다가 이제 다 끝나고서 초췌한 모습으로 나가면서 누군가를 찾습니다. 찾다가 나가면서 그 사람한테 말을 거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긴장한 상태에서도 뭔가 막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욕이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욕이요? 막 아니요 자기가 불만을 있는 걸 토로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아니면 지난번에 어딘가 뭐 집회장에서 본인에게 뭔가를 좀 이렇게 서로 소통했던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뭐 어떻게 말을 해서 나 잘 있어 걱정하지 마 이런 표정으로 보기에는 좀 그래서 과연 어떤 말을 했을까 김건희가 일단 나오니까 관심은 확실히 높아졌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일단 여기서도 이 진술을 할 때도 굉장히 신경질적으로 얘기를 해요. 아, 맞아요. 예. 제가 여기 나온 것 자체가 뭐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약간 짜증도 내고 사실 그 참고인 오늘 증인으로 나온 거긴 하지만요. 굉장히 짜증을 냈고요. 저는 또 하나의 포인트가 말을 할 때 예전에는 저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발음이 너무 셉니다. 못 알아들을 지경이었어요. 무슨 말 하는지. 그러니까 또박또박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발음이 슬슬슬슬 새가지고 저도 한 여러 번 들으고 나서야 이제 이해를 할 정도로 발음이 샜다. 그러니까 뭐 몸이 안 좋다거나 아니면 무슨 뭐 정신적으로 좀 많이 뭐 혼미하다던가 아마 그런 상태가 아니고서는 그 말의 태도나 말의 발음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저 임세영 대변인님 정말 오랜만에 뵀거든요. 김건희 씨 성대모사 한번 해주세요. 아까 왜 날 여기 불러가지고 한번 해주세요 진짜. 아니 근데 예전에는 제가 그 흉내내는 게 되게 비슷했는데 지금은 발음이 너무 구려져서 이게 새 버전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새 버전도 노력해야 그래도 되나요? 한 번만. 아유 전혀 모르죠. 전혀 모르죠. 제가 여기 나온 내용이 아닌데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버전으로 하셔야 돼요. 그 실제 김건희의 이제 지금 심리 상태는 어떻겠어요? 본인이 살아서 그렇죠. 나올 수 있다 이런 생각 할 수 있나요? 정상적이면 아무리 비정상이라고 하고 윤석열처럼 뭐 요즘 성경책에 깊이 빠져 있다, 탐독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에서야 비로소 깨닫는다, 인생을 새로 본다, 뭐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해서 평생 감옥에서 하면 되겠지만 김건희는 매우 현실적인 어떻게 보면 사업가 출신 아니에요. 돈에 대해서 그다음에 실물에 대한 감각들은 남보다 훨씬 더 또 돈에 대한 이 집착증 이런 건 우리가 익히 봤지 않습니까? 예. 자기는 수없이 많이 슈킹하면서 타인에게는 슈킹한 돈 중에서 일부 뭐 500만 정 도 준 게 저는 전부인 것 같은데 그런 걸로 봤을 때 김건희의 지금 이제 심리 상태는 매우 불안의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 더 이상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데서 오는 이제 분노, 증오심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많이 지금 몸 안에 이렇게 응축이 돼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황인크님 저는 윤석열보다 김건희 씨를 더 용서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요? 국정농단을 했잖아요. 권한이 없는 사람이 우리 그동안 재판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대통령실 인사라든지 아니면 어떤 정책이라든지 이런 데 부당하게 불법적으로 개입을 했어요. 이건 대단히 잘못된 행동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본인이 반성한다고 하지만 이전에 권력이 없었을 때 그때 후보 시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주만 하겠다라고 해놓고 권력 잡으니까 결국에는 본색이 드러나가지고 무소불위로 자기가 고난을 휘둘렀잖아요. 예. 나라를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어놨잖아요. 저런 사람은요 또 용서해가지고 또 밖에서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윤석열보다 더 용서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지금 아크로비스타 지하 1층에 가면 상가가 있잖아요. 네. 거기 코바나 컨텐츠 있죠. 네. 거기에 여전히 사무실은 있거든요. 간판만 없죠. 거기에 이제 드나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제 수행비서 했던 사람들이 지금 여전히 드나들고 있고요. 시간이 좀 지나긴 했지만 제가 한번 가보니까 깜짝 놀랐죠. 카페 가서 턱 봤는데 누가 턱 마주쳐서. 아, 측근 비서. 예. 누구예요? 그 이제 뭐 누구도 있고 뭐 정신모 그다음에 씨도 저 있고. 유모 씨도 유모 있고. 씨. 그래서 드나들더라고요. 물론 이제 한 사람을 봤기 때문에 뭐 세 사람이 다 드나드는지 두 사람만 드나드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일단 관리를 하고 있더라. 그래서 김건희는 어쨌든 나오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겠지만 그렇죠. 아주 장기적으로 그리고 이제 감옥 생활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한 1년, 2년 지나고 나면 이제 나올 수 있는 필연적인 문제가 저수지 문제가 나올 거예요. 저수지 있지 않습니까? 저수지가 최소한 2개가 있다. 국회의원이 직접 발언한 내용도 있고요. 그 아크로비스타 지하에 있는 그 공간이 그 이전에 무슨 인베스트먼트 사무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용산으로 들어가고 나서 그 사무실이 유지됐단 말이죠.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지금 못 찾고 있는 게 뭡니까? 저 사람을 내란죄로 국정농단범으로 사법 처리 또는 법적 단죄가 아니고 진짜 필요한 거는 돈 다 어디 갔냐고 그 국정농단하고 빼돌렸던 돈 이거 지금 누가 찾을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은 좀 우리가 상기시켜 놓고 있다가 어떤 때가 되면 그 자금 추적하는 이런 굉장히 중요한 우리 사회의 좀 이제 그 숙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런 가운데 오늘 이제 보도가 나온 것 중에 21g 전 직원이 그 관저에 있는 다다미 방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다다미 방을 김건희 요구로 설치한 것이다. 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다다미 방이 윤석열이 술 마시고 나서 이제 거기에서 한번 잠을 쫙 땀을 빼고 잠을 한숨 자고 이랬던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그 전반적인 관저의 인테리어를 21g이 했잖아요. 네. 근데 21g은 일단은 그 전기 배공 이거를 할 수 없는 업체이기 때문에 인테리어 업 자체가 안 되는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자격 조건이 안 되는 업체를 김건희가 이제 본인 지정해서 한 건데요. 21g한테도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어디 그 전에 21g 전에 다른 인테리어 업체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관저에 대한 조감도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야, 김건희가. 그러니까 그 조감도 갖다가 21g 주면서 이렇게 내 스타일로 바꿔줘라고 했던 게 보도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과연 뭐 저것만 뿐이겠습니까? 지금 김건희가 뭐 했던 게 저런 것 뿐이겠어요? 비엔날레 가가지고도 또 정자도 갖고 오고 뭐 오만 짓 다 했던 거 아닙니까? 아마 더 많이 나올 겁니다. 예, 김건희가 관저를 한번 방문해 보고 가면 변경되는 부분이 생겼다. 뭐 이런 증언도 있고요. 이 이야기까지 짧게 붙여놓을게요. 왜 다다미 방이냐? 그 일본 그렇죠. 그리고 지금 건진법사 법당 법당 뒤에 있는 일본이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시조 아마테라스. 예, 그런 것과 이제 관련해서 이제 진짜 일본 제품 예? 진짜 그랬을까요? 그 뭐 제가 방송 때 단독으로 폭로를 했지만 2024년도 4년도 말이전 4년도 3월 1일 날 그 갑자기 용산에서 사라져 버렸잖아요. 2박 3일 동안. 3월 1일이었습니다.
수행원 한 명만 데리고 2박 3일 동안 사라져 버렸거든요. 그때 뭐 저 혼자 막 단독 보도했는데도 뭐 다른 사람들은 따라 쓰지도 않더라고. 왜냐면 뭐 증거도 없는 데다가 그렇죠. 뭐 대통령실에서 듣고 이제 한 것이지만 그 사라져서 경호실에서 난리가 났거든요. 그것도 이제 지금 맞아요. 추정의 영역을 한번 보자고요. 맞아요. 추정의 영역. 그래서 뭐 오대 명단 때문에 고소도 되고 막 이렇게 저렇게 조사도 받고 했지만 이제 무엇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원래 이제 점조하고 무속조하고 이런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맞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그 다담이라는 것이 왜 하필 다담이냐. 그러니까 사우나는 윤석열이 술을 많이 먹으니까 뭐 사우나탕이 필요하다 치지만 왜 방중에서 다담이 방을 하느냐. 우리 예를 들어 전통 한옥에 뭐 테마루도 있고 그다음에 저 구들장도 있지 않습니까? 왜 다담이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담이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다담이는 절을 하기가 좋아요. 다담이는 그러네요. 절을 하기가 딱딱하지가 좋아요. 않으니까. 딱딱하지 않잖아요. 법당에 가면 뭘 깔고 합니까? 법당에도 무릎이 아프니까. 방석 깔죠. 제가 이제 그것은 다 소설의 영역입니다. 그 뭐 예를 들어 허위 사실 이런 걸로 저 시비 걸지 마시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연관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왜 그런지. 근데 사우나 설치한 것 있잖아요. 사우나 설치한 거. 근데 관저에? 윤석열이 그러니까 사우나가 관저에도 있었고 대통령실에서도 있었잖아요. 근데 술 많이 먹어서 사우나 한다는데 술 먹고 사우나 가면 위험합니다. 그럼요. 술이 갑자기 획 돌아요. 네, 위험합니다. 예, 위험합니다. 거기까지.